미국에 처음으로 중앙은행이 설립된 건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지 10년 정도 지난 1791년 2월 25일이에요. 이 첫 번째 미합 중국의 중앙은행은 20년 기한으로 설립됐고, 그러니까 이제 운영 기간이 정해진 거죠. 20년. 20년 동안 이 중앙은행이 유지된다. 이렇게 20년 기한으로 설립됐고, 이 운영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지 않으면 20년 뒤인 1811년에 폐지되는 조건으로 설립이 됐어요. 어. 이 중앙은행의 총 자본은 1,000만 달러였고, 개인이 80%의 주식을 보유하고 나머지 20%는 미국 정부가 보유하는 방식이었어요. 25명으로 구성된 이사회 멤버 중 20명은 주주가, 그러니까 이제 금융가가 추천해서 임명하고, 나머지 5명의 이사는 정부가 임명하는 그런 방식이었고, 그러니까 이제 1811년 기준으로 미국 중앙은행의 주식 1,000만 주 중 700만 주가, 그러니까 전체의 70%가 외국인 소유였는데, 그중 상당 부분을 영국의 중앙은행인 뱅크 오브 잉글랜드와 네이선 로스차일드가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외국인이 대주주인 중앙은행 시스템하에서는 미국의 독립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미국의 이제 세 번째 대통령이었던 토머스 제퍼슨은 이 외국인이 대주주인 중앙은행을 폐지하고 싶어 했어요. 이 사람이 이 중앙은행을 폐지하고 싶어 했는데 1811년,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의 임기 중에 중앙은행의 유효 기간이 만료되자 중앙은행의 화폐 발행권을 연장할 건가 그걸 이제 표결에 붙이게 돼요. 그런데 이제 하원에서는 65대 64로, 상원에서는 18대 17로 부결표가 많아서 이 토마스 제퍼슨, 이 미국 대통령, 이 사람의 바램과 많은 미국인들의 바램대로 첫 번째 중앙은행은 1811년 3월 3일자로 폐지되게 돼요. 어. 그러니까 이제 런던에서 이 사태를 이제 주시하고 있던 네이선 로스차일드가 이 소식을 듣고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미국인들이 중앙은행의 화폐 발행권을 연장하지 않는다면 심각한 전쟁을 치르게 될 것이다. 네이선 로스차일드가 이제 이런 발언을 했는데, 그래도 이제 미국 정부는 중앙은행 폐지 결정을 철회하지 않았고, 다음 해인 1812년에 영국과 전쟁에 돌입하게 되죠. 어. 이 전쟁,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랑 영국이 벌였던 1812년부터 1815년까지 3년 동안 지속됐던 전쟁. 이 전쟁의 이제 목적은, 그러니까 로스차일드가 이 전쟁을 일으킨 목적은 전쟁을 통해서 미국을 빚더미에 빠뜨려 무릎 꿇게 함으로써 자신이 장악한 중앙은행 제도를 계속해서 미국이 수용하도록 만드는 거였어요. 뭐 전쟁은 이제 로스차일드의 의도대로 이 전쟁을 통해서 미국이 국가 채무가 4,500만 달러에서 1억 2,700만 달러 폭증하게 돼요. 이 전쟁이 벌어진 3년 동안 국가 채무가 엄청나게 늘게 되고, 그럼으로써 이제 전쟁이 끝난 다음 해인 1816년에 두 번째 중앙은행이 설립되게 되죠. 이 두 번째 중앙은행은 총 주식이 3,500만 달러로 증가했고, 그러니까 첫 번째 중앙은행은 1,000만 달러였는데 두 번째 중앙은행이 이제 3,500만 달러로 증가됐고, 방식은 똑같이 80% 민간, 20% 미국 정부 소유 이런 방식이었어요. 은행의 운영 기간도 20년으로 첫 번째 중앙은행과 동일했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1829년에 대통령이 된 앤드류 잭슨, 이 사람이 이제 이 두 번째 중앙은행을 폐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요. 이 사람이 이제 앤드류 잭슨이 이런 말을 했죠. 미국 국민들이 미국의 화폐 시스템과 중앙은행 시스템이 얼마나 불공정한지를 알게 된다면 당장 내일 아침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그것은 독사의 소굴이다. 나는 그들을 폭로할 작정이며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앤드류 잭슨이 이런 말을 했는데, 이 말 말고도 이런 말도 했어요. 또, 딴 이건 연설에서 했던 말인데, 그들은 내가 은행의 인가를 취소하면 만 가구를 파멸시킬 거라고 내게 말한다. 그것이 사실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그들의 죄다. 내가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둔다면 그들은 5만 가구를 파멸시킬 것인데 그것은 나의 죄가 될 것이다. 어.
그러니까 뭐 이제 그런 어떤 은행가들이 금융가들이 이제 앤드류 잭슨한테 뭐 아마 우회적으로 이제 그런 얘기를 전달한 거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중앙은행을 당신이 폐지시키면 만 가구, 그러니까 1만 가정, 미국 국민의 1만 가정을 파멸시킬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제 그랬는데 앤드류 잭슨이 만약에 내가 그들의 어떤 요구에 굴복해서 그냥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둔다면 그들은 5만 가정을, 미국에 있는 5만 개의 가정을 파멸시킬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을 막지 않는 것은 나의 죄가 될 것이다. 이제 이런 말인데, 그래서 이제 앤드류 잭슨은 이제 취임한 다음에 그 중앙은행의 하수인들이 많이 있던 그 공무원들을 쫓아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미국 연방정부 산하에 있는 공무원 중에서 이제 앤드류 잭슨이 봤을 때 중앙은행의 하수인들이 많다. 이렇게 보고 그 연방정부 산하에 있는 전체 공무원 11,000명 중에 2,000명을 해고해요. 이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잘랐죠, 공무원은. 그리고 그 중앙은행의 연장 결의안을 거부하고 1835년 1월 8일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미국의 국채를 전액 상환해 버려요. 그러니까 이로써 미국 정부는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국가 부채가 완전히 제로가 되죠. 그러니까 모든 국가 부채를 다 갚아버려요, 이 사람이. 그리고 이걸 갚아버리고 이제 이 두 번째 중앙은행을 폐지하고. 이건 당연히 이제 로스차일드한테 심각한 타격이었죠. 그래서 이 앤드류 잭슨이 중앙은행을 없앤 지 20일쯤 뒤인 1835년 1월 30일에 이 사람에 대한 암살 시도가 벌어져요. 암살범은 영국 출신의 리처드 로렌스라는 사람이었고, 당시 이제 68세였던 앤드류 잭슨은 이 지팡이로 로렌스를 때리면서 제압하고 그럼으로써 암살 시도는 실패하죠. 근데 이제 로렌스는 체포된 후에 자신이 이제 유럽의 강대국들과 접촉하고 있었다. 이렇게 자백을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 이 말 말고도 막 되게 여러 가지 횡설수설 했는데, 그래서 이제 결국 정신 이상으로 판정돼서 이 사람 풀려나요. 이 사람이 풀려나고, 그 앤드류 잭슨은 이 암살 시도가 있은 지 10년 뒤인 1845년 6월 8일에 78세로 죽는데, 이 사람이 이제 죽기 전에 당신의 업적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이제 질문을 받았는데, 그 질문에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은행을 죽인 것이다. 자기 인생에서 가장 큰 업적이 중앙은행을 폐지한 거다. 그 소리죠. 이 앤드류 잭슨 대통령에 의해서 로스차일드가 대주주였던 미국 중앙은행이 문을 닫은 1836년부터 FED, 연준이 설립되는 1913년까지 77년 동안, 그러니까 미국의 중앙은행이 없었던 77년 동안 이 미국은 굉장히 눈부시게 발전하고 번영해요. 뭐 이 중간에 남북전쟁이 있긴 했는데, 참고로 남북전쟁도 로스차일드랑 관련이 있죠. 근데 이 남북전쟁 기간을 포함해서도 이 1836년부터 1913년까지 이 77년은 미국이 놀랄 만큼 역동적으로 발전한 시기였다. 그렇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제 말씀드리면, 이 앤드류 잭슨은 프리메이슨이었어요. 프리메이슨이었는데, 그렇다면 왜 프리메이슨이면서 로스차일드의 중앙은행 시스템과 싸웠냐? 라는 의문이 제기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첫 번째, 이 앤드류 잭슨은 프리메이슨이었지만, 미국이라는 자신의 조국이 외국 금융 세력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 같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이 당시 앤드류 잭슨이 대통령이었던 1829년부터 뭐 1836년 이 정도?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아직 로스차일드가 프리메이슨 조직을 완전히 장악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네이선 로스차일드가 1802년 10월 24일에 프리메이슨에 가입했는데, 요 내용은 이 영문 위키피디아에서 네이선 로스차일드 검색하면 나와요.
로스차일드가 1802년 10월 24일에 프리메이슨에 가입한 거. 그러니까 이제 앤드류 잭슨이 대통령이 됐던 1829년은 이 네이선 로스차일드가 프리메이슨에 가입한 지 뭐 27년 이 정도밖에 안 됐을 때예요, 아직. 그러니까 로스차일드 가문이 자신의 금권을 바탕으로 프리메이슨 조직을 아직 장악해 가는 과정 중이었다. 이때는 완전히 장악한 게 아니라 장악해 나가고 있는 중이었고, 뭐 특히 바다 건너 미국 프리메이슨까지 완전히 통제하는 상황은 아직 아니었다.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보이고, 뭐 실제로 이제 유럽의 프리메이슨을 한 1860년대 정도 들어오면서부터는 그 프리메이슨을 유대 메이슨이라 불리기 시작했거든요. 프리메이슨을 유대 메이슨이라고 그러는데, 왜냐면 이제 프리메이슨 내에 너무나도 유대적인 요소가, 카발라적인 요소들, 유대적인 요소가 많다. 유대인이 장악한 조직들에서 한 1860년대 정도 되면은 유럽 사람들이 프리메이슨을 유대 메이슨이라고 불렀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직 1820년대, 30년대는 그런 소리가 안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1830년대는 아직 프리메이슨 조직 내에서 로스차일드 파벌 말고 다른 파벌도 힘을 유지하고 있었다. 아직. 앤드류 잭슨 아마도 그 다른 파벌에 속하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뭐 그런 거야. 어쨌든 흥미롭죠. 중앙은행을 폐지시켜버린 대통령이 있었다는 게.